185. 180? 아니 그냥 80. 85쪽. 85쪽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처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6쪽에 86쪽에 5번. 9번이요. 11자리 숫자가 x고 1자리 숫자는 8입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a와 11자리 숫자가 5가 되고 1자리 숫자가 y가 되는 자연수 b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자연수는 앞에는 x, 뒤에는 8이라고요. b라고 하는 숫자는 앞에가 지금 5고 뒤에가 y라고 있나요? 그랬을 때 a하고 b의 합의값은 119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합의값을 구하면 얘는 10x 플러스 8이죠? 뒤에 거는 50 플러스 y가요? 그 다음은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차이값은 17인데 누가 더 클지 모르겠네. 위에 거 먼저 산수부터 해볼까? 58을 이항해주면 58을 이항해주면 뭐가 되죠? 61. 네, 61이 10x 플러스 y라고요. x도 한 자리 숫자고 y도 한 자리 숫자입니다. 따라서 x가 누구지? x가 6이고 y가 1인 거 아니야? 둘 다 어차피 한 자리 숫자니까. 그럼 일단은 60 몇인 것 같으니까 얘는 60 몇이고 얘는 50 몇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이값이 1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60 몇이 더 큰 거죠. 진짜 x의 값이 6이고 y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42니까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42를 이항했더니 59의 값이 10x 마이너스 y입니다. 맞나요? 그럼 x의 값이 6이고 y가 1인 게 맞아요? 실은 두 번째 식이 없었어도 답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1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은영이의 사회점수하고 과학점수의 평균은 89점입니다. 사회점수가 과학점수보다 4점이 높다고 합니다. 이때 은영이의 사회점수가 필요합니다. 은영이의 사회점수와 과학점수의 평균이 89인데 사회점수와 과학점수의 값은 4점 사회점수보다 높다고요? 필요한 건 사회점수가 필요합니다. 과학점수의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보다 4점이 더 높기 때문에 얘는 y 플러스 4인가요? 네. 그런데 평균의 값이 89라면서요. 평균의 값이 89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x의 값이 필요합니다. x가. 그래서 y 값 대신에 대입할까요? y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죠?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주면 2x-4를 2로 나누겠더니 x-2 x의 값은 91인가요? 그 다음도 풀 몇 번이죠?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5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학생의 기록의 평균의 값은 9초, 남학생의 평균의 값은 8.5초입니다. 전체 기록의 평균은 8.7초입니다. 남은 여학생의 숫자가 궁금합니다. 남학생은 몇 명 있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50m 달리기 했을 때 여자애들의 평균이 9초라고 하겠습니다. 9초에 대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식을 뭐라고 세우죠? 여학생의 숫자분의 여학생 기록에 총합의값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남학생의 평균의 값은 8.5초라고요.
남학생은 30-x명이 있는데 남학생 기록에 총합이 있다고요? 그 다음 또 숫자로 준 거는 문제가 9초 좋고 8.5초 좋고 8.7초도 좋네요. 8.7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전체 학생이 30명인가요? 전체 학생 기록의 총합의 값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분자의 값이 누구죠? 얘는 9x인가요? 얘는 누구죠? 8.5 곱하기 30-x인가요? 빨간색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학생들의 기록의 총합인가요? 대입하겠습니다. 9x 마이너스 8.5x 그 다음 플러스 8.5 곱하기 30 그러면 10을 곱하면 85 곱하기 3인가요? 85 곱하기 3이면 255인가요? 30 빼려고요. 30 빼게 되면 30 곱하기 87 87에다 세배했습니다. 261인가요? 그럼 문자 준 거는 261이라고 하는 값이 0.5x 플러스 255입니다. 그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255를 이항했던 6이고요. 6이 나오려면 x는 네, 그래서 12명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도 프라임이 몇 번이죠? 16번. 16번으로 갔습니다. 도연이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매일 우유를 한 개씩 배달시켜서 먹고 15,9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유 한 개의 가격이 4월 1일에는 500원이었는데 도중에 550원은 올랐습니다. 우유 가격이 오른 거는 며칠이 우유 가격이 오른 날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우유를 한 개씩 시켰더니 15,900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1일부터 500원씩에 오고 있었는데 중간에 매달 며칠부터 550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500원씩 지불한 날이 x이라고 한다면 x번 500원씩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x번은 얼마씩 지불하라고요? 500원, 50원씩 지불하라고요? 그렇게 지불했더니 가격이 그때 x를 구할 생각입니다. 550x 마이너스 500x 마이너스 550x 30 뺐습니다. 30 빼면 누구죠? 맞게 잘 썼나요? (15,900원을) 이항했습니다. 15,900원 이항했더니 600원인가? 네. 이항했더니 50x고요. x의 값은 누구죠? x는 12인가요? 그러면 12일 동안은 500원을 내고 있다가 13일째 되는 날부터는 550원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프라임이 몇 번이죠? 17번으로 갔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국제전화를 걸면 분당 통화요금이 각각 300원, 700원입니다. 효정이가 미국과 중국의 국제전화를 건 시간을 합하면 48분입니다. 근데 미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이 중국에 건 국제전화 요금의 3배입니다. 국제전화 요금은 총 얼마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요금이 중국 요금의 3배라고? 그러면은 중국에 건 요금을 분당 요금을 x1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전 국제전화 요금은 분당 3x1인가요? 그런데 원래는 통화요금이 각각 여기서 얘기한 거는 분당 요금이 아니군요.
분당은 300원과 700원이었군요. 그럼 식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다. 중국의 요금이, 전체 요금이 중국의 요금의 3배가 미국의 요금인데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를 모르네. 국제자산 전체 요금이 필요한 거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효정이가 미국과 중국에 건 시간이 몇 분인지를 모르네. 그 시간을 문자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 통화한 시간을 X분 통화했다고 하고요. 중국과 통화한 시간을 48-X분을 통화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요금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미국의 전환 요금은 중국의 전환 요금은 이게 중국의 전환 요금인가요? 근데 둘의 관계가 미국의 건 요금이 중국의 건 요금의 3배였으면 좋겠다고요? 이제 지금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산수 어떻게 하냐? 3으로 약분할까? 300이 약분하겠습니다. 왼쪽은 X고요. 7 곱하기 48-X입니다. 마이너스 7X를 이항해주면 8X고요. 오른쪽은 7 곱하기 48입니다. 8로 나누겠습니다. 8로 약분했더니 6 곱하기 7이니까 X의 값은 42분입니다. 근데 X가 42였을 때가 필요한 거는 국제전화 요금이 필요한가요? X한테 42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국제전화 요금은 300X 플러스 700 곱하기 48-X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미국의 건 요금과 중국의 건 요금의 합입니다. 거기다 X한테 42만 대입할 겁니다. 42 대입했습니다. 42 대입했더니 6배인데요. 따로 2개 더 했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자, 그 다음 풀어볼 게 몇 번이죠? 26번. 26번으로 갔습니다. 재원이하고 경원이가 가지고 있는 연필은 모두 30자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가 경원이에게 연필 7자를 주었더니 재원이는 연필 숫자가 경원이의 연필 숫자의 2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재원이가 가지고 있던 연필은 몇 자루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재원이가 가지고 있던 연필의 개수를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X자루의 연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경원이는 몇 자루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재원이가 경원이한테 7자루를 주겠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몇 자루가 되는 건데? 이건 몇 자루가 되는 거죠? 일곱 개를 얘한테 줬으니까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연필의 개수가 경원이의 연필의 개수의 2배라고, 앞에 있는 값이 뒤에 거의 2배라고요. X-7의 값이 2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X를 넘겼더니 3X, 2배 했더니 74, 74한테 마이너스를 이용했더니 X의 값은 27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몇 번이죠? 29번으로 갔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재훈이의 나이보다 5배입니다. 8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나이는 재훈이의 나이의 3배가 됩니다.
아버지하고 재훈이 나이의 차이값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를 모릅니다. 재훈이 나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있냐면 7배라고 5배 차이 난다고요? 그런데 8년이 경과했으니까 나이는 x 플러스 8하고 y 플러스 8이 됐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나이가 재훈이 나이의 5배고요. 8년이 경과하게 되면 아버지 나이는 재훈이 나이의 3배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아버지의 나이하고 재훈이 나이의 차이값이 필요합니다. 언제 현재 나이의 차이값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걸. 문제가 구하려고 하면 x에서 y를 빼는 값을 차이값으로 구할 겁니다. x, y 구하려고 합니다. x값한테 5y 대입했습니다. 5y 대입하고 3y 이항했습니다. 오른쪽은 24인데 8을 이항했더니 16인가요? 네. y 값은 8입니다. y한테 8 대입했더니 x의 값은 40이고요. 차이 값은 32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이죠? 30번이라고 하셨나요? 네.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보다 24살이 많습니다. 할아버지의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4살이 많은데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의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현재 소민이의 나이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6년 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소민이의 나이의 4배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가요? 자, 세 사람의 나이가 필요합니다. 할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보다 24살이 많다고요? 내가 필요한 건 현재 아버지 나이가 궁금한가요? 네. 할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24인 것 같습니다. 24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현재 소민이의 나이보다 9살이 많다고요? 현재 소민이의 나이보다 9살이 많아? 말이 돼 이게? 아빠가 9살 때 소민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아, 그 얘기가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의 나이였을 때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 나이였을 때 몇 년 전이죠? 네, 24년 전인가요? 24년 전에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X였을 건데 그때 아버지의 현재 할아버지가 현재 아버지 나이였을 때 24년 전인데 아버지는 현재 소민이 나이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현재 소민이 나이를 모르고 있는데 이 나이보다 9살이 많다고? 그런데 24년 전이면 아버지 나이는 X-24가 아버지 나이인가요? 내용 맞나요? 지금 현재 소민이 나이보다 24년 전에 아버지의 나이가 9살이 더 많다고요? 동그라미보다 9살이 더 많다고요? 동그라미 누구일까요? X-33이네요. 그래야지 9살이 맞네요. 24년 전에 아버지의 나이가 X-24인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현재 소민이 나이보다 9살이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겠군요. 6년이 경과했을 때 할아버지 나이는 소민이 나이의 4배가 됩니다. 6년이 경과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30입니다. 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6이고요. 소민이 나이는 X 마이너스 27인가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어본 거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수민이 나이의 4배라고요? 지금 맞나요? 그럼 x 플러스 30의 값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4x, x 이항했더니 3x, 마이너스 108을 이항했습니다. 3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이는 46세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3번. 3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진에 반 학생은 36명이 있습니다. 예진에 반은 36명이 있는데 남학생의 4분의 3과 여학생의 5분의 1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 반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9분의 4입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와 야구를 좋아하는 여자,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는 몇 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남학생이 몇 명인지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필요한 건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의 숫자가 필요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의 숫자? 여학생 숫자를 X명이라고 한다면 남학생의 숫자를 Y명이라고 한다면 여학생이 얼만큼이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여학생이 5분의 1만큼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이렇게 문제 한글로 써있네요. 자, 그리고 남학생이 얼만큼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남학생의 4분의 3만큼 야구를 좋아한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답은 뭘 답으로 쓸 건데요? 이게 답이군요.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남학생이 얼만큼 있죠?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은 얼만큼 있죠? 문제에서 뭐가 9분의 4라는데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중이 전체 9분의 4라고요? 36명 중에 9분의 4면 몇 명이야? (36명의 9분의 4가) 몇 명인가요? 이 식만 세우면 된 것 같습니다. 4분의 3y 플러스 5분의 1x의 값이 16인 것 같고요. y 플러스 x의 값은 36인가요? 되신 거 맞나요? 네. 연립해가지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구하고 싶은 거는 y를 없애고 싶습니다. y를 없애서 x의 값을 구한 다음에 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으려나? 첫 번째 거 4배부터 할까? 4배 했더니 3y 5분의 4x 64입니다. 4배 하겠습니다. 3배 하겠습니다. 두 개씩을 빼려고 합니다. 5분의 4에서 3을 뺐더니 64에서 108을 뺐더니 11로 나누겠고요. 5배 했습니다. 따라서 답이 음명이라고요. 4명이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 게 몇 번이죠? 3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빈이는 가지고 있는 돈에 5분의 1을 내고 유찬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4분의 1만큼을 내서 6,000원짜리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수빈이와 유찬이가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수빈이가 500원이 더 적게 있습니다. 유찬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돈이 X1이라고 한다면 또 누가 있었지? 수빈이? 수빈이가 가지고 있는 돈이 Y1이라고 한다면 난 X가 필요합니다. 지금 6,000원짜리 식 세우려고 합니다. 식 어떻게 세우려고요? 5분의 1 Y 플러스 이게 6,000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남은 돈을 비교하라고. 남은 돈은 수빈이가 남은 돈이 얼마큼 남았지? 유찬이는 얼마큼의 돈이 남았죠? 그런데 둘을 비교했더니 수빈이가 500원이 적다고? 수빈이가 가진 남은 돈이 500원만큼 작다고? 500원 어디다 넣어줘? 이제 식 두 개 연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연립하지? 내가 필요한 건 X가 필요해요? Y를 없애고 싶습니다. 5 뺐습니다. 다섯 뺐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위에다 4배도 할까? 4배 하면 누구지? 이건가요? 4y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4y 대신에 12만 마이너스 5x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12만 2,500원 마이너스 5x인가요? 오른쪽은 4분의 15x입니다. 이항했습니다. 이항하면 누구죠? 네, 약분할까요? 5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5로 나누기 했더니 오른쪽은 4분의 7x인데요. 5, 20, 5, 4, 20, 5, 25? 7로 나누기 되나요? 7로 나누겠습니다. 다시 4배 하면 돼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37번. 37번으로 갔습니다. 길이가 76cm짜리 끈을 남김없이 사용해가지고 정사각형과 정육각형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정육각형의 한 변 길이의 2배보다 2cm가 짧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얘기했고요. 정육각형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변 길이의 값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변 길이의 값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 둘레 길이를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 둘레는 4x인가요? 여기를 y라고 한다면 전체 둘레는 6y인가요? 4x라는 길이하고 6y를 더한 게 몇이라고요? 그런데 정사각 한 변 길이의 값은 정육각형의 한 변 길이의 2배보다 2cm 짧다고 합니다.
그럼 식을 세우려고요. 정사각형 한 변 길이하고 정육각형 한 변 길이의 2배는 누가 더 짧다고요? 왼쪽이 짧다고요? 오른쪽이 짧다고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정육각형의 한 변 길이의 2배보다 2cm가 짧아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2cm만큼 짧아요. 왼쪽이 작다고요? 오른쪽이 작다고요? 왼쪽이 더 작다고요? 자, 그럼 2를 누구한테 더하죠? 네, 왼쪽한테 작은 거한테 2를 더해주면 똑같아지겠네요. 이 두 개 연립해서 내가 필요한 거는 x값을 구한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인 x제곱의 값을 넓이로 답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y를 없애고 싶습니다. 이 y 대신에 집어넣겠습니다. 4x 2y에 3배한 거니까 6 플러스 3x인가요? x가 몇이라고요? 답은 100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38번으로 갔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사각형은 4개 있고요. 한 변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은 5개 있습니다. 근데 직사각형 ABCD 만들었을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58입니다. 그때 A하고 B의 값을 더한 값이 필요합니다. 둘레 길이가 58이라고? 근데 둘레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길이가 누구죠? 여기 길이는 누구죠? 윗변과 아랫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둘레 길이 구해볼까요? 요만큼의 길이는 4a, 요만큼의 길이는 a 더하기 b인가요? 근데 어차피 위아래 길이하고 좌우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전체 둘레 길이 값은 여기가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게 58입니다. (2로) 약분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궁금하군요.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궁금하기 때문에 B값 대신에 대입할까? B값 대신에 5분의 4일을 대입하겠습니다. 5분의 4일이 이건 누구죠? 따라서 A가 누구라고요? A가 5가 되는 B의 값은 누구죠? 그때 A하고 B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답은 9가 답입니다.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4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0번도 그렇습니다. 우석이가 참가한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한 문제를 맞히면 200점을 획득하고요. 틀리면 100점을 잃습니다. 근데 우석이가 틀린 문제 숫자는 맞힌 문제 숫자의 4분의 1입니다. 우석이가 얻은 점수가 1400점이라면 우석이가 푼 전체 문제 개수는 몇 문제인가요? 전체 문제 숫자 알고 싶은데 맞힌 개수를 X개라고 한다면 틀린 개수는 몇 개를 틀린 거지?
우석이가 틀린 문제의 숫자는 맞힌 개수의 4분의 1이라고 써있네요. 그렇다면 맞힌 개수가 x개면 틀린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가영아, 왜 이런 걸 바로바로 얘기를 못 해주는지 쌤은 좀 약간 좀 의심이 좀 드네요. 왜 바로바로 생각을 못하죠? 네. 네. 근데 네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내용을 강조하면서 두 번, 세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뇌의 활동이 바로바로 안 되는 거거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되지 않나 봐, 이 뇌가.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틀리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놓고 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쌤이 이걸 4x라고 적으면 이걸 x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답은 틀렸던 맞췄던 문제를 푼 전체 개수는 5x개를 푼 것 같습니다. 난 5x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췄을 때는 200점을 획득합니다. 맞췄을 때 200점을 4x 문제는 200점을 획득합니다. 획득한 점수는 800, x만큼 획득했습니다. 틀리면 100점을 잃습니다. 100점씩 x번을 잃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1400점입니다. x가 누구란 얘기죠? x가 2란 얘기인가요? x가 2면 전체 문항수가 10문항을 푸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낼 게 몇 번이죠? 4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존 세탁기로 세탁과 헹굼을 할 때 사용되는 물량이 총 220리터만큼을 사용합니다. 새로 나온 세탁기를 사용하면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 세탁에서의 물 사용량은 12%, 헹굼에서의 물 사용량은 15%가 줄어서 총 30리터의 물이 절약이 됩니다. 새로 나온 세탁기로 헹굼을 할 때 사용되는 물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 세탁기하고 새로운 세탁기 세탁을 했을 때하고 헹굼을 했을 때 문자를 뭐로 줬지?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라고 하니까 기존 세탁기에 대해서 문자를 적으려고요. 기존 세탁기는 세탁하는 데 드는 물이 X리터, 헹굼하는 데 드는 물이 Y리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세탁기는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 12%가 절약이 됐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죠?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 12%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쌤이 1-100분의 11을 x한테 곱했거든요. 자, 그 다음은 15% 헹궜을 때는 기존 세탁기에 비해서 헹궜을 때는 1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0분의 15를 y에다 곱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총 220리터의 물을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세탁기는 얼만큼의 물을 사용한다고요? 30리터가 절약이 돼서 세탁하는데 190리터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새로 나온 세탁기로 행동을 했을 때 사용되는 물의 양,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연립 방식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은 220입니다. 100분의 88x하고 100분의 85y가 있어가지고 100배 하려고요. 첫 번째 건 100배 했더니 100분의 88x에서 100배 했더니 88x고요. 그 다음 거는 100분의 85y한테 100배 했으니까 85y입니다. 190한테 100배 해서 19,000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파란색 네모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y가 필요하고요. x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를 없애려고 합니다. 88을 곱하려고 합니다. 88을 곱했습니다. 여기다 88 곱해야 되네. 8이 16. 8이 16. 그럼 뭐가 되는 거지? 19,360원? 주식을 빼려고 합니다. 뺐습니다.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360이고 y는 120인가요? 120을 대입하세요. 120한테 100분의 85를 곱하세요. 100분의 85를 곱했습니다. 5로 약분했습니다. 5로 약분했더니 20분의 17인가요? 20하고 약분했습니다. 6입니다. 6과 17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102. 자,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몇 번이죠? 49번으로 가겠습니다. 49번은 상황이 복잡하지 않아서 조금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둘레 길이가 80짜리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의 길이는 30만큼 늘렸고요. 세로의 길이 값은 20만큼 줄였습니다. 그때 전체 둘레 길이 값은 10% 늘어났습니다. 직사각형 중에서 가로, 세로 길이가 있는데 가로, 세로 길이 중에서 선생님이 니은자 모양의 길이만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하고 세로 길이 값을 모르고 있는데 처음 직사각형 넓이 값을 물어보고요. 가로 길이 값은 x, 세로 길이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저렇게 했었는데 둘레가 80이라고 하니까 식을 세운다면 x 플러스 y가 뭐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 둘레가 80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 값은 40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의 길이의 값은 가로 길이는 늘릴 건데 세로 길이는 줄이겠다고요? 가로 길이의 값은 30%만큼 늘렸다고요? 그래서 x한테 1 플러스 100분의 30을 곱할 거고요. 30만큼 늘렸으니까요. 세로 길이 값은 문제가 20%만큼 줄였다고 했나요? 그래서 y라고 하는 길이한테 1-100분의 20을 곱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체 둘레 길이의 10%가 늘어났습니다. 전체 둘레가 10% 늘어나게 되면 니은자 모양의 길이도 10%가 늘어납니다. 니은자 모양의 길이는 x 곱하기 요 계산했더니 10분의 13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0분의 8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길이들은
원래 40인 길이에 비해서 10%가 늘어난 길이입니다. 40이란 길이한테 10%가 늘어났으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해야 되니까 10분의 11을 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개 연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10배 했습니다. 13x 플러스 8y까지 10배 했더니 440입니다. 첫 번째 식한테 내가 지금 뭘 곱해야 되지?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처음 직사각형 넓이는 이걸 보라는 얘기인가요? x도 구하고 y도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몇을 곱할까? 그냥 8만 곱할까요? 8x 플러스 8y의 값은 320입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5x의 값이 160? 아니면 120? 따라서 x의 값은 x가 23면 y의 값은 누구예요? 저에서 40이니까요. 문제를 구한 건 직사각형 넓이의 값은 24 곱하기 16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고요. 곱하기는 승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53번으로 왔습니다. 어느 옷가게에서 바지는 20%, 티셔츠는 30%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할인하기 전 바지와 티셔츠의 판매 가격의 합은 56,000원입니다. 할인한 후에 바지하고 티셔츠의 판매 가격의 합은 할인하기 전보다 16,000원이 적습니다. 바지에 할인된 판매 가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하기 전에 바지와 티셔츠의 가격을 문자로 놓을 생각입니다. 그때 가격은 X하고 Y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인 판매하겠다고요? 할인 판매했을 때 바지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지? 1-100분의 20을 곱해야 되니까 100분의 80을 곱하기 때문에 10분의 8이라고 쓸까? 100분의 80이니까 티셔츠의 가격은 30% 할인하게 되면 1-100분의 30을 곱해야 되니까 100분의 70을 곱해야 돼서 10분의 7을 곱하겠습니다. 이게 할인한 후에 할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인하기 전에 바지하고 티셔츠의 판매 가격의 합은 할인한 후에 바지하고 티셔츠의 가격의 합은 할인하기 전보다 14,600원이 작습니다. 여기서 14,600원을 빼라는 얘기야? 그럼 10분의 8x 플러스 10분의 7y가 몇이라고요? 4만 10배 했습니다. 10배 해주면 8x 플러스 7y의 값이 414,000원입니다. 위에 거한테 내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지? 바지에 할인된 가격이 필요해요? 난 동그라미가 필요하죠? 그래서 난 x의 값이 필요하니까 y를 소거하겠습니다. 7배 하겠습니다. 7x 플러스 7y의 값은 7배입니다. 7배면 누구지? 뺐습니다. 뺐더니 x라고 하는 세의 값이 빼주면은 몇이야? 22,000원인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22,000원한테 뭘 곱하자고요? 10분의 8을 곱하자고요? 그럼 10분의 8을 곱했습니다. 10으로 나눠준 2,200원 2,200원한테 8배 뺐습니다. 17,600원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5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번? 어느 가게에서 A 마카롱은 정가의 25%, B 마카롱은 정가의 40%를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A 마카롱 2개하고 B 마카롱 3개의 값은 5,700원입니다. A 마카롱 3개하고 B 마카롱 5개의 값은 9,000원입니다. A 마카롱의 정가를 알고 싶습니다.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 할인 판매 가격이 5,700원, 할인 판매에서 판 가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카롱의 정가는 25%, B 마카롱은 40%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A 마카롱의 정가를 X라고 할 거고요. B 마카롱의 정가의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 마카롱의 할인가는 얼마라는 얘기죠? X한테 1 마이너스 100분의 25를 곱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00분의 25는 100분의 75고 100분의 75 그대로 쓸까? 근데 B 마카롱의 정가는 얼마일까요? (40%를) 할인했기 때문에 1-100분의 4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100분의 60을 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수가 A 마카롱 2개와 B 마카롱 3개를 팔았을 때는 5,7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좀 안 이뻐 보입니다. 좀 이쁘게 만든 다음에 합시다. 25로 약분하면 20분의 누구지? 선생님 5로만 약분하려고. 나중에 통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분하기 싫어서 5로만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통분 어차피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5,700원에 대해서 식을 세우고 있습니다. 5,700원의 식을 세웠습니다. 다양한 식을 어떻게 세워요? (20분의 15x라는 A 마카롱의 할인가로 2개를 팔았나요? 그리고 B 마카롱은 3개를 팔았나? 그 다음 9,000원 가지고 식을 세워볼까요? 9,000원 가지고 식을 세웠더니 A 마카롱 3개하고 B 마카롱은 5개인 것 같습니다. 이제 10번씩만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면 되는데 뭔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X만 궁금합니다. 10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몇 번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A, B 두 호수로 물통에 물을 넣는데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가지고 3분 동안 물을 넣은 다음에 A 호수만으로 1분 동안 넣었더니 물통이 가득 찼습니다. 또 이 물통에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2분 동안 물을 넣은 후에 B 호수만으로 4분 동안 물을 넣었더니 물통은 가득 찼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B 호수만 사용해서 물을 넣으면 몇 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나요? A 호수의 일률 B 호수의 일률, C 호수의 일률, 소문자 ABC는 단위 시간 1분당 호수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ABC입니다. 여기서는 ABC는 각각의 호수에서 1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물통의 부피는 뭐지? 물통에 들어있는 물의 양 총량은 뭐지?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의 양 전체 양은 1이라고 할 겁니다.
자, A 호수를 가지고 물을 가득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큼 소요되죠? A로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큼이죠? A 호수로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게 A 호수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1/1분의 1이 시간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A, B 두 호수로 물을 채우는데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3번 C는 없었나? A, B밖에 없었니? 3분 동안 물을 넣은 다음에 A 호수만으로 1분 동안 물을 채웠더니 물통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3분 동안 물을 일단 넣으면 물이 얼마큼 들어가지? 응? 3분 동안에 물을 넣으면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한다며. 그러면 3분 동안 물이 얼마큼 채워져 있을까요? (3분) 동안에 물을 채우면 이만큼의 물이 채워져 있을 것 같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일률은 A 플러스 B로 일률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일률과 시간을 곱한 게 한 일의 양입니다. 자, 3분 동안 이만큼의 물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1분 동안 A 호수만 가지고 물을 채우라고요. A 호수를 가지고 1분 동안 물을 채운다고요. 그렇게 채웠더니 물통의 물의양 1만큼이 꽉 찼습니다. 또 이 물통에 두 호수를 모두 사용해서 2분 동안 물을 넣으신 다음에 2분 동안 물을 두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채우신 다음에 B 호수만 가지고 4분 동안 넣었더니 물통이 가득 찼습니다. 이때 B 호수만 가지고 다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만큼 걸리나요? 뭘 구하라는 얘기죠? B 호수만 가지고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B분의 1인가요? B분의 1을 구하세요. (4A) 플러스 3B의 값은 1입니다. 2A 플러스 6B 밑에 걸 2로 나누겠습니다. 이거 두 개 빼려고 합니다. A의 값은 6분의 1입니다. A 6분의 1을 대입할까요? 누구한테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A한테 6분의 1을 대입했더니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B가 누구죠? B 값이 9분의 1입니다. 그럼 몇 분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B분의 1은 9인가요? 9분이 소요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64번이요. 자,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더 틀리신 거는 몇 번 하기 몇 번 하기 옮겨서 더 수정하고 집에 갑시다. 가영아, 선생님 염려가 좀 되는 게 지금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거든? 우리가 3번이나? 그런데 맞고 틀리고가 반복하면 안 되는 정도의 연습량을 했거든, 지금. 근데 말로 써있는 걸 읽고서 식을 세우는 게 바로바로 답변이 네가 못해줘. 그런 거는 네가
글쎄 읽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걸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걸까 너 스스로가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고 그런 일이 다음에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노력하면 되거든. 네. 자, 수정은 알아서 갑시다. 네. 네.